아, 그리고 속도 좀 내요. 너무 느려요. 도로가 막혀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옆 차선은 좀 빠른데? 차선 변경하면 되잖아요. 김상진은 옆 차선을 확인했다. 버스 전용 차선이었다. 버스 전용 차선입니다. 벌금이 부과됩니다. 에이, 이 시간에 누가 단속해요? 다들 가는데? 오늘도 어디에선가 이야기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의 밤 11시, 강남역 택시 승강장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김상진은 운전대를 잡은 채 천천히 대기줄로 들어섰다. 67의 나이에 택시를 운전한 지 3년째. 은퇴 후 시작한 이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아저씨, 빨리 좀 갑시다.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젊은 남자가 올라탔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1,000만 원이 넘어 보이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청담동 갈게요. 최대한 빨리요. 김상진은 백미러로 손님을 확인하고 조용히 출발했다. 금요일 밤 강남에서 청담동까지는 평소에도 30분은 걸리는 거리였다. 더구나 지금은 불금의 절정 시간이었다. 아니, 왜 이쪽으로 가요? 이 시간에 여기는 막힐 텐데.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추자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길이 가장 빠릅니다. 김상진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다. 가장 빠르다고요? 아저씨가 서울 지리를 얼마나 안다고? 내비게이션은 보고 가는 거예요? 10년 넘게 서울에서 운전했습니다. 이 시간 이 길이 제일 빠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요즘은 실시간 교통 정보라는 게 있어요. AI가 분석해서 알려주는데 그런 것도 모르시나?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내비게이션 앱을 켰다. 봐요. 여기 다른 길로 가면 5분은 단축된다고 나오네요. 김상진은 남자가 보여주는 화면을 흘끗 보았다. 그 길은 일방 통행이 많고 유턴 구간이 복잡해.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는 코스였다. 하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손님과 논쟁할 이유는 없었다.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하세요. 제가 아는 길로 갈 테니까. 김상진은 조용히 방향 지시등을 켰다. 남자가 지시하는 대로 길을 바꿨다. 예상대로 더 막히는 구간이었다.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겨우 한 대씩 지나갈 수 있었다. 아, 짜증나네. 이것도 길이라고. 남자는 계속 투덜거렸다. 그리고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야. 지금 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가 완전 답답해. 나이 든 양반인데 길도 제대로 모르고. 그래, 맞아.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택시 안 타고 다른 거 쓰는 거야. 평점 시스템도 없고 서비스 개념도 없고. 김상진의 손이 운전대를 조금 더 세게 움켜쥐었다. 35년간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후 집에만 있기 답답해 시작한 택시 운전.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지만 이런 손님들을 만날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다. 솔직히 택시 기사는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그냥 운전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잖아.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그런데도 불친절하고 고집만 세고. 남자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일부러 김상진이 듣도록 하는 것 같았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 무능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는 게 택시 운전이라고.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김상진은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혼자 남은 집이 견딜 수 없이 적막했다. 하루 종일 아내 생각만 하다가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택시 운전이었다. 운전하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도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가끔 좋은 손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손님을 만나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나저나 요즘 택시비도 너무 비싸. 기본 요금이 비싸고 별로 특별한 서비스도 없으면서 남자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다. 막힌 도로를 겨우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또다시 정체가 시작됐다. 남자가 지정한 길은 결국 더 막히는 길이었다. 아, 진짜. 이 길도 막히네. 아저씨, 다른 길로 가요. 지금은 어느 길로 가도 비슷합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덜 막히는 길로 갔어야죠. 이게 무슨 프로 기사예요? 김상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 자신이 제안한 길을 거부한 것은 손님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지적해봐야 논쟁만 길어질 뿐이었다. 신호 대기 중에 남자는 또 전화를 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었다. 부장님, 저 정우진입니다. 네, 지금 가고 있는데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택시가 길을 잘못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정우진. 김상진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별 이유는 없었다. 그저 불쾌한 손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뿐이었다. 아저씨, 혹시 에어컨 좀 더 틀 수 있어요? 답답해 죽겠네. 네. 김상진은 에어컨을 최대로 켰다. 그리고 라디오 좀 꺼주세요. 시끄러워서. 네. 아, 그리고 속도 좀 내요. 너무 느려요. 도로가 막혀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옆 차선은 좀 빠른데? 차선 변경하면 되잖아요. 김상진은 옆 차선을 확인했다. 버스 전용 차선이었다. 버스 전용 차선입니다. 벌금이 부과됩니다. 에이, 이 시간에 누가 단속해요? 다들 가는데. 죄송합니다. 위반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손님이 급하다는데도요? 정말 융통성이 없네. 정우진은 혀를 차며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나야. 지금 가는 중인데 택시 때문에 미치겠어. 완전 꼰대 기사를 만났어. 나이가 한 70대는 돼 보이는데 완전 구식이야. 길도 모르고 융통성도 없고. 그래, 맞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후진 거야. 김상진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67세. 70은 아니었지만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 깊게 팬 주름.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사람이 나이 먹으면 겸손해져야 하는데 왜 더 고집이 세지는지 모르겠어. 우리 회사에도 그런 늙은이들 있어. 변화를 거부하고 젊은 사람들 의견은 무시하고. 그래서 정년퇴직이 있는 거 아니겠어? 정우진의 말은 계속됐다. 김상진은 묵묵히 운전만 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꾹 참았다. 손님은 손님이었다. 드디어 청담동에 도착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이었다. 여기서 내릴게요. 정우진은 지갑을 꺼내 카드를 내밀었다. 아니, 정확히는 던졌다. 카드가 조수석에 떨어졌다. 아, 그리고 영수증은 필요 없어요. 김상진은 떨어진 카드를 주워 결제했다. 그리고 정중하게 돌려주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정우진은 대답도 없이 차에서 내렸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차 안에 울렸다. 김상진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한숨이 깊게 나왔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다. 택시 기사를 무시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도 참아야지.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김상진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딸 수연이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빠, 수연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28살의 수연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이 시간까지 안 잤니? 아빠 기다렸어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같이 맥주라도 한잔하려고. 수연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다. 김상진은 피곤했지만 딸과의 시간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것 아니에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괜찮아. 집에 일찍 들어와도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래도 제가 걱정돼요. 수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아빠,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김상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 어떤 사람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대기업 다니고 곧 부장 승진 예정이래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무엇보다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수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다. 이름이 뭐니? 정우진이요. 34살이에요. 김상진의 손이 멈췄다. 정우진. 설마 그 정우진? 아빠, 왜 그래요? 아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면 됐지. 다음 주 일요일에 집에 데리고 올게요. 아빠한테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수연은 행복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우진 씨는 정말 완벽한 남자예요. 김상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설마 하는 마음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주말 내내 김상진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같은 이름일 수도 있다. 정우진이라는 이름이 특별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이와 직장 모두 일치했다. 일요일이 되었다. 수연은 아침부터 요리를 준비하며 들떠 있었다. 아빠, 우진 씨가 아빠 좋아하실 만한 양주를 가져온대요. 아빠 양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아빠, 긴장하지 마세요. 우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아빠, 우진 씨 왔어요. 수연이 급히 현관으로 뛰어갔다. 김상진은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제발 다른 사람이기를 바라며. 아빠, 인사드려요. 제 남자친구 정우진 씨예요. 김상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거실 입구에 서 있는 남자는 틀림없이 그날 밤 자신의 택시를 탔던 그 무례한 손님이었다. 고급 정장, 명품 시계, 그 오만한 표정까지 그대로였다. 정우진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다. 그도 김상진을 알아본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우진입니다. 정우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준비해온 양주를 내밀었다. 초면에 실례지만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김상진은 천천히 일어나 악수를 받았다. 정우진의 손은 차갑고 땀이 나 있었다. 어서 오게. 앉아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다. 수연이 차와 다가를 준비하러 부엌에 간 사이 김상진과 정우진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님. 정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은 제가 너무 피곤하고 예민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김상진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정우진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아, 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우진 씨, 뭐 드실래요? 커피? 차? 수연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커피 주세요. 아빠도 커피? 그래. 수연은 흥겹게 커피를 준비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빠, 우진 씨가 우리 회사에서도 정말 유명해요. 최연소 부장 승진 예정자거든요. 그래. 네, 아버님. 과찬이십니다. 정우진은 겸손한 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다. 수연이가 자랑을 많이 하더군요. 아버님이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다고. 정우진이 떠보듯 말했다. 35년 일했지. 경리부에서. 아, 경리부요. 중요한 부서죠. 정우진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경리부를 백오피스, 비핵심 부서로 생각하는 것이 느껴졌다. 요즘은 은퇴 후에 뭘 하고 계신가요? 정우진이 또 물었다. 김상진을 시험하는 것 같았다. 집에서 쉬고 있네. 아, 그러시군요.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가끔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지. 김상진은 택시 운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수연도 모르는 일이었다. 매일 나간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말한 적이 없었다. 아빠는 책 읽는 거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역사책. 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시군요. 저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워낙 바쁘다 보니. 정우진은 은근히 자신의 바쁨을 과시했다. 우진 씨는 정말 일 중독자예요. 주말에도 회사 일 생각만 한대요. 성공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평범하게 일하면 되지만 특별해지려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정우진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이었다. 김상진은 정우진을 조용히 관찰했다. 이 남자는 수연 앞에서는 완벽한 신사인 척했지만 본성은 감출 수 없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타인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아버님도 젊으실 때는 야망이 있으셨겠죠? 글쎄, 그저 가족 먹여 살리는 게 목표였네. 아, 그러셨군요.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달라요. 더 크게 성공하고 싶어 하죠. 성공의 기준이 뭔가? 김상진이 물었다. 정우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다. 돈, 명예, 지위. 그런 것들 아닐까요? 그것만이 성공일까? 그럼 뭐가 더 있나요? 정우진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김상진은 한숨을 쉬었다. 이 젊은이는 정말로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믿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김상진은 여전히 택시를 운전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수연은 매일같이 정우진 이야기를 했다. 얼마나 다정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완벽한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빠, 우진 씨가 다음 주에 부모님 뵙고 싶대요. 상견례를 하자고. 아침 식탁에서 수연이 말했다. 벌써? 6개월 사귀었으니 적당한 시기 아니에요? 우진 씨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대요. 김상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수연아, 정우진 씨를 정말 잘 알고 있니? 당연하죠. 왜 그러세요, 아빠? 그냥 사람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아빠, 혹시 우진 씨가 마음에 안 드세요? 수연의 눈에 서운함이 스쳤다. 김상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우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김상진은 일부러 강남 쪽으로 택시를 몰았다. 정우진이 일하는 회사 근처였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밤 9시쯤 회사 건물 앞에서 정우진이 나왔다. 동료들과 함께였다. 김상진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정 부장, 오늘도 수고했어. 별 말씀을. 다들 수고하셨죠. 정우진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택시를 잡았다.
김상진은 무의식적으로 차를 그쪽으로 몰았다. 하지만 정우진은 다른 택시를 탔다. 김상진은 그 택시를 따라갔다. 미행이라고 하기엔 우연이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의도적이었다. 정우진이 탄 택시는 청담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강남의 한 호텔이었다. 정우진은 호텔 라운지로 들어갔다. 김상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택시를 세우고 호텔로 들어갔다. 라운지 구석자리에 앉아 정우진을 관찰했다. 정우진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10분쯤 지나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수연이 아니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였다. 오빠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정우진은 여자에게 다정하게 대했다. 두 사람은 와인을 주문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 김상진의 가슴이 뛰었다. 설마 불륜?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그저 친한 친구일 수도 있었다. 김상진은 조금 더 가까운 자리로 옮겨 앉았다. 오빠, 그 여자친구랑은 잘 되고 있어? 뭐, 그냥 그래. 결혼할 거야? 글쎄, 조건은 맞는데. 조건? 사랑하지 않아? 여자가 놀라서 물었다. 사랑이라. 그런 거 믿어? 우린 이제 30 넘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와, 정우진 너 정말 차갑다. 현실적인 거지. 수연이는 좋은 여자야. 예쁘고 능력 있고 집안도 큰 문제 없고. 집안은 어떤데? 평범해. 아버지는 은퇴한 회사원. 어머니는 돌아가셨대. 정우진의 말투는 무덤덤했다. 김상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근데 오빠, 왜 나 불렀어? 그냥 가끔 내가 보고 싶어서. 거짓말. 내가 그런 사람이야? 여자가 웃었다. 사실 조언이 필요해서. 넌 여자니까. 무슨 조언? 수연이가 요즘 결혼 압박을 해. 부모님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결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 근데 왜 사귀는 거야? 결혼 생각 없으면서. 일단 사귀어 보는 거지.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고. 김상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머리가 아팠다. 집에 돌아오니 새벽 1시였다. 수연은 잠들어 있었다. 김상진은 딸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도 없었고 설령 말한다 해도 수연이 믿을까? 다음 날 김상진은 결심했다. 정우진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그날 저녁 김상진은 정우진의 회사로 찾아갔다. 퇴근 시간에 맞춰 로비에서 기다렸다. 정우진 씨. 정우진이 나오자 김상진이 불렀다. 정우진은 놀란 표정이었다. 아, 아버님? 여긴 어쩐 일로?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정우진은 불안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호텔에서 봤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내 귀로 똑똑히 들었소. 수연이를 조건으로만 만난다고. 정우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표정을 바꿨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오만한 표정이 돌아왔다. 그래서요? 아버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수연이와 헤어져 주시오. 그건 수연이가 결정할 일이죠. 당신은 내 딸을 사랑하지 않소.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아버님? 전 수연이를 아끼고 존중합니다. 그것도 사랑 아닙니까? 정우진은 뻔뻔했다. 그리고 아버님도 할 말은 없으실 텐데요. 무슨 뜻이오? 택시 운전하시는 거 수연이는 모르죠? 김상진의 눈이 커졌다. 왜 숨기십니까? 창피하니까 아닙니까? 그건
저나 아버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전 수연이에게 완벽한 남자로 보이고 싶고 아버님은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보이고 싶은 거죠. 정우진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전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합니다. 아버님처럼 숨기지 않아요. 궤변이요. 궤변이든 뭐든 전 수연이와 헤어질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곧 청혼할 예정이에요. 뭐? 수연이는 좋은 아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도 결국엔 저를 인정하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위인지 아시게 될 테니까. 정우진은 자신만만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어제 만난 여자는 대학 동창입니다. 이상한 관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우진은 일어났다. 아버님, 전 수연이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요. 택시기사의 딸에서 대기업 부장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닙니까? 김상진은 주먹을 떨었다.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정우진이 나간 후 김상진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자신도 딸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좀 했어.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연의 얼굴이 환했다. 우진 씨가 청혼했어요. 김상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 점심에 회사로 찾아와서 정말 로맨틱했어요. 장미꽃 백송이랑 반지를 들고 왔어요. 수연은 손가락에 반지를 보여줬다.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당연히 예스죠. 아빠, 축하해 주세요. 저 결혼해요. 수연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김상진은 딸을 안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아빠, 왜 그래요? 기쁘지 않으세요? 아니다. 기쁘다. 축하한다. 정말이에요? 아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놀라서 그래. 너무 갑작스러워서. 수연은 다시 환하게 웃었다. 이번 주말에 우진 씨 부모님 만나기로 했어요. 아빠도 같이 가셔야 해요. 알았다. 그날 밤 김상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청혼까지 받은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증거도 없고 정우진의 말대로 자신도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다. 다음 날 김상진은 택시를 운전하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나오는 상담 프로그램을 들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의 대답이 이어졌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부모의 역할은 조언까지입니다. 결정은 자녀가 하는 것이죠. 김상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주말이 되었다. 정우진의 부모를 만나는 날이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 김상진은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정장을 입었다. 그래도 왠지 초라해 보였다. 수연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응, 알았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정우진과 그의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정우진 아버지입니다. 정우진의 아버지는 60대 중반의 중후한 남자였다. 어머니도 품이 있어 보였다. 김상진입니다. 앉으세요. 좋은 날이네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정우진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따님이 정말 예쁘고 똑똑하다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우리 우진이가 좋은 여자를 만났네요.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정우진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연 씨, 결혼 후에도 일은 계속하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요? 우리 우진이가 워낙 바쁘니까
가정에 신경 쓸 시간이 없을 텐데. 은근히 일을 그만두라는 압박이었다. 그건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겠죠. 김상진이 끼어들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김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회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고요. 아, 연금 생활하시는군요. 편하시겠네요. 정우진 아버지의 말투에는 무시가 섞여 있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사업을 해왔어요. 우진이도 조만간 제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김 선생님은 자녀가 수연 씨 하나뿐이신가요? 네. 아, 그럼 나중에 수연 씨가 부담이 크겠네요. 아버님 모시고 살아야 하니. 정우진의 어머니가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다.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상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걱정이 되죠. 가족이 되는데. 정우진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계산이 들어 있었다. 식사가 계속되면서 정우진의 부모는 은근히 김상진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재산, 인맥, 사회적 지위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 참, 김 선생님, 혹시 재산은 좀 있으신가요? 결혼하면 집 장만도 해야 하는데. 정우진 아버지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연이 당황했다. 아버지, 정우진이 아버지를 말렸다. 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잖아. 집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김상진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힘드실 텐데. 정우진의 어머니가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다.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지만. 조건이요? 수연이 물었다. 결혼하면 우리 집 근처로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진이가 외아들이라서. 그건. 수연이 김상진을 보았다. 김상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견례가 끝난 후 김상진과 수연은 따로 집으로 왔다. 아빠 미안해요. 우진 씨 부모님이 좀 직설적이셔서. 괜찮다. 아빠가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수연아. 김상진이 딸을 불렀다. 네, 아빠. 정말 결혼할 거니? 정우진 씨와? 네. 전 우진 씨를 사랑해요. 그 집안과도 잘 지낼 수 있겠니?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노력해야죠.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그 말에 김상진은 한숨을 쉬었다. 수연도 어느새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았다. 며칠 후 김상진은 또다시 정우진을 목격했다. 이번에는 회사 앞에서 여직원과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단순한 동료처럼 보이지 않았다. 김상진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날 저녁 정우진이 그 여직원과 함께 퇴근하는 것을 봤다. 두 사람은 정우진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김상진은 택시로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손을 잡고 산책했다. 김상진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또 사진을 찍었다. 집에 돌아온 김상진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진들을 수연에게 보여줘야 할까? 하지만 단순히 손잡고 걷는 사진만으로 불륜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때 수연이 들어왔다. 아빠 안 주무세요? 응. 너 오늘도 늦네. 우진 씨랑 웨딩드레스 구경하고 왔어요. 수연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다. 아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우진 씨가. 아빠가 택시 운전하시는 거 안 돼요. 김상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 처음 만났을 때 우진 씨가 아빠 택시를 탔었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다고.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빠,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걱정할까봐.
전 아빠가 택시 운전하시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서운한 건 숨기셨다는 거예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우진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라고, 존경스럽다고, 자기는 처음 만났을 때 무례했던 게 죄송하다고. 김상진은 놀랐다. 정우진이 그런 말을? 우진 씨가 그랬어요. 아버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라고. 자기가 너무 오만했다고 반성한다고. 수연은 울면서 웃었다. 아빠, 우진 씨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오만하고 속물적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김상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우진이 진심으로 반성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연은 행복해 보였고 정우진은 겉으로는 완벽한 예비 신랑 역할을 했다. 하지만 김상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김상진은 택시를 운전하다가 우연히 정우진의 회사 동료들을 태우게 되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정우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정 부장 다음 주에 결혼한대. 그래. 누구랑? 같은 업계 여자야. 꽤 괜찮은 집안이래. 정 부장 잘 나가네. 곧 임원 될 거라는 소문도 있던데. 김상진은 귀를 기울였다. 근데 정 부장이 그러더라. 장인어른이 택시 기사래. 뭐? 진짜? 응. 처음에 엄청 충격받았대. 자기는 절대 택시기사 같은 하층민 사위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 집 사위가 되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김상진의 손이 떨렸다. 운전대를 꽉 잡았다. 그래도 여자가 괜찮으니까 결혼하는 거겠지. 정 부장이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처가랑 거리 둘 거래. 창피해서 못 데리고 다니겠다고. 와, 정 부장 진짜 차갑다. 현실적인 거지. 솔직히 대기업 부장 장인이 택시 기사면 쪽팔리지. 그들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김상진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예. 아직 목적지 않았는데요. 내리세요. 김상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란 승객들이 황급히 내렸다. 아니, 왜 이러세요? 택시비는 안 받겠습니다. 그냥 내리세요. 승객들이 투덜거리며 내린 후 김상진은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정우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수연 앞에서만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김상진은 수연을 기다렸다. 수연이 들어오자 김상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수연아, 정우진 씨가 정말 나를 존경한다고 했니? 네. 갑자기 왜? 대답해줘. 정말 그렇게 말했니? 수연은 당황했다. 네.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아빠? 김상진은 한숨을 쉬었다. 수연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또다시 증거가 없었다. 취객들의 헛소리라고 치부될 수도 있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그냥 물어본 거야. 다음 날 김상진은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그는 정우진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갔다. 토요일 저녁 정우진은 친구들과 그곳에 있을 거라 예상했다. 예상은 맞았다. 정우진은 대학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김상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야, 정우진. 다음 주 결혼이라며? 긴장되냐? 뭘? 그냥 하는 거지. 신부는 어때? 예쁘냐? 예쁘지. 스펙도 좋고. 사랑해?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사랑? 글쎄다. 그냥 적당한 것 같아서 하는 거지. 야,
너 진짜 로맨틱하다. 친구들이 비아냥거렸다. 근데 장인어른은 어떤 분이야? 말도 마. 완전 꼰대야. 정우진이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택시 기사야. 믿어지냐? 내 장인이 택시 기사라니. 뭐, 진짜? 처음 알았을 때 진짜 충격이었어. 수연이한테 차마 헤어지자고는 못하겠고. 왜? 수연이가 좋으니까? 아니, 이미 회사에 다 소문났거든. 지금 헤어지면 내 이미지만 나빠져. 김상진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래도 수연이는 괜찮은 여자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살만은 하지. 너 진짜 나쁜 놈이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현실적인 거지. 아, 근데 진짜 걱정이야. 나중에 회식 때 우리 장인이 택시 기사십니다. 이런 말 어떻게 해? 쪽팔려서. 그냥 은퇴한 회사원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야겠다. 솔직히 택시 기사 사위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집 사위가 되다니. 인생 참 아이러니해. 정우진이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럼 왜 결혼해? 말했잖아. 수연이가 조건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어. 양가 상견례도 했고 청첩장도 돌렸고. 후회하지 않겠어? 글쎄, 일단 결혼하고 보는 거지.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고. 친구들이 혀를 찼다. 너 정말 쓰레기다. 인정. 근데 세상에 나 같은 놈 많아. 겉으로만 안 그런 척할 뿐이지. 김상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정우진에게 다가갔다. 정우진 씨. 정우진이 놀라 돌아보았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아버님. 친구들도 당황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밖에서 이야기합시다. 김상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정우진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정우진은 변명하려 했다. 아버님, 방금 그건. 그만. 김상진이 소리쳤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시오. 다 들었소. 저는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하면 본심이 나오는 법이요. 당신의 본심을 똑똑히 들었소. 정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반항심이 들어 있었다. 그래요, 맞아요. 제 본심이에요. 그래서 어쩌실 겁니까? 뭐, 이미 결혼 날짜도 잡았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지금 와서 취소하면 수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세요? 정우진은 오히려 당당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남자 다시 못 만날 거예요. 대기업 부장에 곧 임원 될 사람이에요. 수연이한테는 과분한 남자죠. 과분하다고? 아버님이 택시 기사시잖아요. 수연이가 저랑 결혼하면 신분 상승하는 거예요. 김상진의 주먹이 떨렸다. 신분? 지금 무슨 시대라고 신분을 운운하는 거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아버님도 아시면서. 택시 기사가 그렇게 하찮은 직업입니까? 김상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찮다기보다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순간 김상진의 인내심이 끝났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당신이 해보시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운전대를 잡고 취객들의 욕설을 참아가며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도 참고 일하는 것을. 김상진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미끄러운 도로에서 손님을 안전하게 모시려고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오? 강도를 만날까봐 불안해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시오? 정우진은 김상진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택시기사는 이 도시의 모세혈관이요.
우리가 없으면 이 거대한 도시가 제대로 돌아가겠소? 당신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요. 김상진은 계속 말했다. 나는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35년간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고 은퇴 후에도 놀지 않고 일하고 있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요? 당신이야말로 부끄러운 사람이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사람. 사랑도 모르고 존중도 모르고 오직 조건과 계산만 아는 불쌍한 사람. 정우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요? 불쌍하다고? 그래, 불쌍하오. 진짜 가치를 모르니까. 한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직업이나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로 정해지는 거요. 김상진은 정우진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소. 그저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텅 빈 사람일 뿐이요. 정우진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저한테 수연이와 결혼하지 마시오. 김상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건 수연이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래, 맞소. 하지만 수연이가 진실을 알게 될 거요. 무슨 진실이요? 제가 술자리에서 한 말, 그게 증거가 됩니까? 정우진은 비웃었다. 증거는 없어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요. 당신 같은 사람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 김상진은 돌아섰다. 아버님, 잠깐만요. 정우진이 불렀지만 김상진은 멈추지 않았다. 수연이한테 이상한 말 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정우진의 협박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김상진은 계속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상진은 많은 생각을 했다. 수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해야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 의외로 수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빠, 수연아, 무슨 일이니? 우진 씨가 전화했어요. 김상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했니? 아빠랑 만났다고. 그리고 수연이 울먹였다. 결혼 못하겠다고. 집안 차이가 너무 난다고. 김상진은 놀랐다. 정우진이 먼저 파혼을 선언한 것이다. 수연아, 아빠,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연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다. 김상진은 딸을 꼭 안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갑자기? 김상진은 잠시 고민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수연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이 너에게 맞지 않았던 거야.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아빠가 뭔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연이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김상진은 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말했다. 수연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별이 너에게 축복이라는 것만 알아도. 수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김상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우진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 의외였다. 아마도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택시기사 장인 때문에 파혼했다고 하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니까. 어쨌든 수연은 그런 남자와 결혼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다음 날 김상진은 여느 때처럼 택시를 운전했다. 한 손님이 탔다. 강남역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택시 운전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힘드시죠? 먹고 살만 합니다. 손님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제 아버지도 택시 운전하셨어요.
저희 삼남매 대학까지 다 보내셨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김상진은 백미러로 손님을 봤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아버님이 자랑스러우시겠네요. 그럼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김상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런 사람들도 있다. 택시기사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옆 차선에 정우진의 차가 섰다. 정우진은 김상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고 두 차는 각자의 길로 갔다. 김상진은 생각했다. 정우진 같은 사람은 평생 모를 것이다. 한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6개월이 지났다. 수연은 정우진과의 이별을 완전히 극복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다.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김상진도 여전히 택시를 운전했다. 이제는 수연도 아버지의 일을 알고 있었다. 파혼 후 며칠 뒤 김상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연은 오히려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김상진은 평소처럼 강남역 근처를 운행하고 있었다. 빗길은 미끄러웠고 차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때 앞에서 큰 사고가 났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트럭이 승용차와 충돌한 것이다. 김상진은 즉시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승용차는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운전석에는 젊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119에 신고해 주세요. 김상진은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고는 차 문을 억지로 열었다. 응급처치 교육에서 배운 대로 여성의 상태를 확인했다. 호흡은 있었지만 약했다. 김상진은 자신의 셔츠를 찢어 여성의 머리 상처를 압박했다. 피를 멈추는 것이 급선무였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괜찮습니다. 곧 구급차가 올 겁니다. 여성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파요. 조금만 참으세요. 꼭 살아야 합니다. 김상진은 계속 여성에게 말을 걸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했다. 빗속에서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여성을 옮기면서 말했다. 아저씨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처치가 됐네요.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김상진은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구급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시 택시로 돌아왔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뜻밖의 전화가 왔다. 김상진 기사님이시죠? 저는 어제 사고 난 환자의 아버지입니다. 아, 네. 따님은 괜찮으신가요?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기사님의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위험했을 거래요. 다행입니다.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김상진은 거절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병원 VIP 병실. 김상진이 들어서자 중년 부부가 일어나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김상진은 그제야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TV에서 자주 본 얼굴이었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한성그룹의 이재욱 회장이었다. 우리 딸 생명을 구해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회복하시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이재욱 회장이 김상진의 손을 잡았다. 김 기사님,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희와 식사라도 함께 하시죠. 괜찮습니다. 전 이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은인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김상진은 마지못해 수락했다. 며칠 후 이재욱 회장의 초대로 김상진과 수연은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 이재욱 회장의 딸 이준희도 퇴원해서 함께했다. 김 기사님 따님도 정말 훌륭하시네요.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시라니 과찬이십니다. 식사 중에 이준희가 동생을 소개했다. 이분이 제 남동생 이준호예요. 의사예요. 이준호는 3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누나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준호는 수연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수연도 수줍게 인사했다. 식사가 끝난 후 이재욱 회장이 김상진에게 제안했다. 김 기사님,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운전 경력도 있으시니 저희 임원 차량 관리팀장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지금 일이 좋습니다. 택시 운전이 힘드실 텐데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회장은 김상진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그런 분 찾기 힘든데. 헤어질 때 이준호가 수연에게 다가왔다. 저 혹시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알려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이 말했다. 아빠, 이준호 씨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래. 네. 뭔가 따뜻한 느낌이에요. 김상진은 딸의 얼굴을 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설렘의 표정이었다. 한 달 후 수연과 이준호는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정우진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겸손하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다. 어느 날 이준호가 김상진을 찾아왔다. 아버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서 오게.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님, 전 수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네. 그리고 아버님이 택시 기사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은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저희 아버지도 맨손으로 시작하셨어요. 작은 공장 직공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셨죠. 그래서 저는 노동의 가치를 압니다. 이준호의 눈빛은 진실했다. 아버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전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과찬이네.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나중에 수연 씨와 결혼하게 된다면 아버님을 제 아버지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김상진은 놀랐다. 이런 말을 하는 젊은이를 본 지 오래되었다. 그때 김상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상진 씨죠? 전 정우진입니다. 김상진은 놀랐다. 정우진이 왜 전화를? 무슨 일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김상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정우진을 만났다. 6개월 만에 본 정우진은 많이 수척해 보였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버님? 아버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아, 네. 정우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 수연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김상진은 어이가 없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요. 6개월 만에 철이 들었다? 회사에서 좌천됐습니다. 제 오만함 때문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더군요. 그리고 아버지 사업도 망했습니다. 정우진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래서
수연이가 그립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김상진은 차갑게 말했다. 늦었소. 수연이는 이미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내고 있소. 뭐라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우진이 간청했지만 김상진은 단호했다. 당신은 수연이를 조건으로만 봤소. 사랑이 아니라 계산을 했고,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소.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필요 없소. 수연이는 이제 행복하오. 제발 그 행복을 방해하지 마시오. 김상진은 일어났다. 그리고 한 가지 충고하겠소. 앞으로는 사람을 직업이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마시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정우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후회와 자책이 얼굴에 가득했다. 김상진이 카페를 나오자 밖에서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수연아, 어떻게? 이준호 씨가 알려줬어요. 정우진 씨가 아빠를 만나러 간다고. 수연은 카페 안을 들여다보았다. 정우진이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서 이야기하고 싶니? 김상진이 물었다. 아니요. 할 말 없어요. 수연은 단호했다. 전 이제 정우진 씨 같은 사람이 얼마나 텅 빈 사람인지 알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비어있는. 수연아, 아빠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짜 가치가 뭔지. 한 사람의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과 진심이라고. 수연은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아빠가 제일 부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 김상진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1년 후 수연과 이준호의 결혼식이 열렸다. 김상진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하객석에는 김상진의 동료 택시 기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왔다. 김 기사님, 따님 정말 예쁘네요. 축하합니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김상진은 행복했다. 이준호의 가족들도 김상진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이재욱 회장은 김상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돈,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참, 제가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데 혹시 사돈 택시를 타게 되면 요금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럴 순 없죠. 일은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웃었다. 피로연에서 이준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제 장인어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상진 선생님은 35년간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시고 은퇴 후에는 택시 기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객들이 놀라는 기색이 있었지만 이준호는 당당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장인어른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부유한 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왜냐하면 진짜 분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쌓아온 신뢰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은 그 모든 것을 가진 분입니다. 김상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연도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제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아버지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김상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김상진은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딸은 행복했고 좋은 사위를 얻었다. 어느 한 손님이 택시를 탔다. 아저씨, 혹시 김상진 기사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요?
이준호 선생님 장인어른이시죠? 전 이준호 선생님 환자예요. 손님은 반갑게 인사했다. 이준호 선생님이 항상 자랑하세요. 장인어른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과찬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김상진은 미소를 지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옆 차선에 고급 외제차가 섰다. 운전자는 정우진이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진 듯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정우진은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상진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가 바뀌었다. 두 차는 각자의 길로 향했다. 김상진은 운전하며 생각했다. 인생에서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김상진은 백미러를 보았다. 거기에는 주름진 얼굴이지만 행복해 보이는 자신이 있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자. 김상진은 혼잣말을 하며 핸들을 잡았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복잡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 속에서 김상진의 택시는 묵묵히 제 길을 갔다.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택시 기사. 진짜 부자인 아버지. 자부심을 가진 노동자. 김상진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자신의 일을 한다.